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같은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누군가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누군가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실패를 향해 걸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그 시간을 쌓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른데요. 각자의 방식, 각자의 생활 습관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지 실패로 이끌지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입니다. 이번 낭독은 습관이 답이다 입니다.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습관은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행동과 생각으로 형성된다. 부모, 멘토, 독서, 역경, 시행착오, 공식 교육, 문화, 환경, 형제, 자매, 배우자나 중요한 인물, 친구, 동창, 직장 동료, 조부모, 장인, 장모, 팀원, 공인, 운동선수, 유명인 등 이들이 습관을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습관이란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생각이며 무의식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우리는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뇌가 일을 덜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게 된다. 습관은 에너지를 아끼려는 우리 몸의 지혜다. 우리가 삶에서 얻는 습관의 가장 큰 근원은 부모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많은 습관을 최초의 롤 모델인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좋건 나쁘건 그 행동을 모방한다. 이런 현상은 신경학과 일부 관계가 있다. 우리 뇌에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어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과 감정을 흉내내도록 돕는다. 아이들이 부모를 흉내내는 데는 환경의 영향도 있다. 아이들은 늘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게 된다. 결국 어떤 습관은 아이들에게 강요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부추길 때도 있다. 미국 브라운대 산하 뉴 잉글랜드 아동심리학센터의 프레스먼 박사가 미국의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형성된 습관은 9살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 시절에 생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환경, 직장 생활의 멘토, 교육 혹은 역경이라는 배움을 통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부자들의 습관에 관한 내 연구에서 다룬 사람들 역시 대부분의 습관을 부모에게서 얻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성인이 되어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경로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적인 멘토가 되어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인생에서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습관은 DNA도 바꿀 수 있다. 이는 단지 당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DNA가 바뀌면 변화된 DNA를 자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다. 나의 습관이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습관은 그래서 중요하다.
가난해지는 최악의 습관 10가지. 도박.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지름길이 있다는 생각에 현혹된 사람들이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도박을 하지 않는다. 어떠한 벼락 성공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습관을 만든다. 과음.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60%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취한다는 점이었다. 음주를 하면 기억은 물론이고 명확히 생각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칼로리 섭취도 크게 늘리며 시간이 지나면 과체중과 비만의 원인이 된다. 과도한 시청. 과도한 TV 시청.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매일 1시간 이상 TV를 봤다. 내 연구에 나오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67%는 TV 시청 시간이 하루 1시간이 안 되었다. TV 시청은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부정적인 태도.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78%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54%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나는 운이 나빠. 사람들이 비열하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부자들은 악하다. 나는 태생적으로 가난하다. 나는 명석하지 못하고 학력도 낮다. 내가 가난한 것은 부자들이나 정부 때문이다. 등과 같이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놓아두면 당신의 뇌는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독서하지 않기. 내 연구에서 다루는 가난한 사람들 중 92%는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았다.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내 연구 대상인 가난한 사람들 중 96%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하나의 소득원.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원이 하나다. 직업을 잃으면 유일한 소득원도 사라진다. 인생 무계획.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95%는 인생 계획이 없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성공은 과정이다.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기.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95%는 저축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다. 저축하지 않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결국 가난해지며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 내 연구의 대상인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 69%는 일주일에 3, 4회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했다. 86%는 매일 치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69%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단 것을 먹었다. 53%는 매일 수면 시간이 7시간이 안 되었다. 66%는 표준 체중보다 14kg이 더 나갔다.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은
불운을 만든다. 불운은 결국 가난해지는 습관, 가난해지는 행동, 나쁜 결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다. 또한 불운은 당뇨, 심장질환, 암, 고혈압 등 각종 병과 장애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나열한 습관들이 하나도 낯설지가 않다고? 걱정할 거 없다. 사람은 모두 자신을 후퇴시키는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까? 부자들의 습관. 이제부터 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자들의 습관을 소개한다. 책 읽는 습관.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데일 카네기, 얼 나이팅게일, 오그 만디노, 잭 캔필드 등 자수성가한 작가들에게서 배웠다고 말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멘토와 같다.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독서를 한다. 부자들 중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 또 63%는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 교육 관련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는다. 독서를 하더라도 58%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었다. 가난을 이기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전기에는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이 있다. 전기는 주인공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 등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육적이다. 15%는 자립을 돕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적도 읽는다. 이런 책들은 삶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는다. 이 책들을 읽으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서적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장 좋은 연습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부자들 중 51%는 역사책을 읽는다. 역사를 공부하면 인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역사는 인간의 승리와 실패를 그리기 때문이다. 역사책은 나침판처럼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안내한다. 대부분 오락거리용 책은 읽지 않았다. 오락거리용 책을 읽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운동하는 습관.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운동이다. 일주일에 반드시 3회 이상 한다. 그는 무슨 일이든 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건강해야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부자들 중 76%는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조깅,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심장 강화 운동을 말한다. 어떤 운동이든 심장 박동수를 20분 이상 분당 75에서 100회로 올리면 심장 강화 운동으로 간주된다. 심장 강화 운동은 몸에도 좋고 뇌에도 좋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비롯해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도 나온다. 이 화학 물질들은 모두 우리 기분과 감정을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면 우울증이 뿌리를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습관. 내 연구에 등장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89%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잤다. 수면은 성공에서 필수 요소다. 수면의 중요한 목적은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다. 낮에 배운 것을 기억하려면 숙련이 필수다. 뇌의 기능을 높이고 영감을 얻기 위해 잠을 잘 자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습관. 내 연구에 등장하는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 중 44% 혹은 약 50%는 업무를 시작하기 최소한 3시간 전에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성공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 인생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에 원래 끝내고자 했던 3개에서 4개의 일이 예상치 못하게 중단되어 좌절했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중단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때로는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일은 우리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 여파는 우리의 무의식으로 침투해 결국 우리에게 자기 인생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믿음을 만든다. 그런 믿음은 일단 한번 형성되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통제할 힘이 없다고 속삭인다. 이 믿음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무기력한 기분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습관. 미루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미루는 습관이 있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일생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변수는 아주 많지만 할 일을 미루는 것은 그 중에서도 큰 변수다. 일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근로인구 중 87%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 리서치 전문업체 갤럽에 따르면 13%만이 자신의 일에 전념하거나 감정을 쏟거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140개국 이상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3%는 직업에 그다지 열정이 없거나 동기부여가 안 되거나 부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는 열정이 전혀 없거나 진정으로 불행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답했다. 왜일까? 그 이유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싫어하는 일은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일을 미루는 버릇은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일을 미루는 것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신뢰를 해친다. 또한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단골, 고객, 사업상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혹은 자신의 업무 성과를 형편없는 것으로 낙인 찍는 것과 같다. 더욱 나쁜 것은 일을 미룬 결과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라는 목소리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나 크고 명확한 목소리를 낸다. 차이가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중단시킨다는 점이다. 저축과 절약하는 습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가운데 80%는 50살 이후에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저축과 소비의 비밀을 터득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절약하는 습관을 들인다. 어릴 때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수록 축적하는 부는 더 많아진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백만장자들은 모두 백만장자가 되기 전부터 수입의 10에서 20%를 저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롭고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한하는 습관. 해로운 인간 관계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한다. 주변이 항상 소란스러운 사람, 나쁜 습관을 지닌 사람, 부정적이고 우울해하고 불행해하고 비관적인 사람,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습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습관이 있었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몇몇 백만장자들은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가려내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 도박과 같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요청해야 할 때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의무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떤 사람은 부탁을 거절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부탁을 들어주고 도움을 준다. 나도 개인적으로 이 습관을 들이려고 애쓰고 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미국의 경제 잡지 석세스는 2014년 11월 판에 나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자 나는 문득 수요를 충족할 만큼 내 책을 찍어내려면 돈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당시 자비로 출판을 했기 때문이다. 난생 처음으로 한 백만장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해달라고 부탁하는 용기를 내는데 3주가 걸렸다. 나는 3주 동안 꿈을 거렸다. 나는 두려움과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연구를 통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다. 놀랍게도 내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백만장자는 나에게 기꺼이 15만 달러를 투자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의 대답을 끌어낼 때까지 계속 부탁해야 한다. 성경에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 마음, 습관, 열정.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원래 보디빌더로 유명해졌다가 나중에는 할리우드 명사이자 정치인이 됐다. 이 모든 것은 슈왈제네거가 10대였을 때 시작되었다. 1961년에 시작되어 매우 인기 있었던 이탈리아 영화 시리즈에서 헤라클레스 역할을 한 배우 레그 파크를 잡지에서 본 것이다. 파크에게서 영감을 받은 슈왈제네거는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다. 꿈을 이루겠다는 슈왈제네거의 올곧은 노력은 전설적이다. 미스터 올림피아 보디빌딩 대회가 열리기 2달 전 슈왈제네거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어머니는 슈왈제네거에게 오스트리아로 돌아와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했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면 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몇 년 후 슈왈제네거는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로 인해 어머니는 물론 당시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망가졌다고 고백했다. 어머니와 여자친구 모두 그의 꿈이 아버지의 죽음에 우선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삶의 모든 부분에 우선했다. 슈워제네거가 처음 바벨을 들어 올린 것은 1960년이다. 10년 후 그는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따냈다. 단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10년을 쓴 것이다. 슈워제네거는 이런 집중력을 배우로 성공하는데도 적용했다. 또한 그 후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겠다는 꿈에도 적용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그의 이야기는 꿈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려준다. 내 연구에 나오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은 슈워제네거처럼 열정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인생의 소명을 발견한 극소수의 행운아들이었다. 믿을 수 없는 부를 일군 부유한 기업가들 역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열정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변화를 주고 기력, 고집, 집중력, 절제력을 준다. 내 연구에 나오는 부유한 기업가들은 꿈을 이루려는 강렬한 욕망을 지녔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달성하는 데 끊임없이 집중했다. 자신의 앞길에 방해물을 허용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믿었다. 그들의 열정은 기적을 일으켰다. 그들은 6가지 공통점을 지녔다. 그것은 열정, 끈기, 집중, 인내, 직업윤리, 배우려는 욕망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꿈을 쫓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특징을 가졌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점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다. 열정은 다른 자질까지 불러오는 도미노 효과를 낳았고 이것이 인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열정은 교육을 압도한다. 열정은 지성도 압도한다. 열정은 경력에도 이긴다. 열정은 수년간 숙련된 능력이나 기술도 압도한다. 열정은 열정이 없는 사람의 모든 장점도 압도한다. 무언가에서 열정을 찾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열정이 없는 사람을 간단하게 물리친다. 심지어 경쟁조차 안 된다. 열정은 인생에서 주요한 목표를 발견할 때 생긴다. 목표를 찾는 것이 성공을 이루는 비법이다. 목표가 있어야 열정도 생기기 때문이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80%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55%는 1년 이상 한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만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목표를 추구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우리에게 의사, 회계사, 변호사, 공학자가 되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부모의 조언을 따르지만 수년 후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돈도 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누군가의 벽에 당신의 사다리를 놓고 인생의 황금길을 그 사다리를 오르는데 허비하지 마라. 다른 누군가의 꿈이나 목표를 추구할 때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고 만다. 열악한 성과와 보상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공을 부르는 데 필요한 열정을 갖지 못하게 된다. 자신만의 벽, 자신만의 꿈, 자신만의 목표를 찾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어야 하며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래야만 자신의 진정한 소명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다. 열정은 일을 재미있게 만들어준다. 에너지와 끈기와 집중력이 생겨 실패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인생 항로를 방해하는 장애물과 함정을 극복하게 해주는 강인함도 준다. 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만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면 가장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부도
축적된다. 자기만의 목표나 인생의 꿈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며 가장 행복하게 산다. 돈을 버는 것은 열정을 가진 일을 해서 얻는 기쁨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계속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를 발견하면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다. 목표를 발견했는지 의심이 들지도 않을 것이다. 의심이 든다면 목표를 아직 찾지 못한 거라고 확신해도 좋다. 억지로 목표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목표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것이 만들어낸 열정은 모두 소모된다. 그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일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학수고대할 때 당신은 인생의 주요 목표를 찾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의 주요 목표는 어떻게 발견할까?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 믿음. 내가 9살 때였다. 화가 난 아버지가 이 멍청한 녀석, 넌 머리가 목에 단단히 붙어있지 않으면 틀림없이 잃어버리고 다닐 녀석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장소와 시간은 물론이고 나 자신이 멍청하다고 느꼈던 것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느꼈던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되었다. 일단 그 믿음을 받아들이자 온갖 나쁜 행동을 하게 됐고 결국 나쁜 습관이 됐다. 나는 숙제를 그만두었고 학교에 관심을 끊었으며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내가 왜 숙제를 해야 하고 학교에 관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인가? 너무 멍청해서 A를 받을 수도 없는데 말이다. 스스로를 제한하는 믿음 때문에 나는 학교를 싫어하게 되었다. 학교를 떠올리면 내가 멍청하다는 믿음만 연상되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인 결과 나는 수년간 학습에 지장을 주는 습관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믿음이 놀라운 점은 아무리 깊이 뿌리 박혀 있더라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믿음은 끝까지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비로소 깨달았다. 과학교사 서머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였다. 아름답고 친절한 선생님에게 나를 포함한 우리 반 남학생들은 모두 홀딱 반했다. 학기 초에 나는 과학에서 낙제를 했다. 낙제 후 또 한 번 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서머스 선생님은 나에게 방과 후 남으라고 했다. 당시 나는 방과 후 남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이번에도 분명 잔소리를 듣거나 낙제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서머스 선생님은 뜻밖의 말을 했다. 나는 네가 아주 영리하다고 믿어. 그러고는 정작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서머스 선생님은 다시 한번 내가 영리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믿어 라고도 말했다. 사실 서머스 선생님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다음 시험에서 네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한 것이다. 나는 그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흘 후에 있을 과학시험을 이미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빌어먹을 시험을 치르기 위해 사흘밤을 꼬박 공부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 사흘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이다. 서머스 선생님이 내 시험 점수를 건네줬을 때 큰 글씨로 99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였다. 내 생에 99점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서머스 선생님은 나를 교실 앞으로 불러서 반 아이들 모두에게 내가 참 영리하다고 말했다. 내게는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가 99점을 받았을 때 느꼈던 기쁨은 물론이고 서머스 선생님이 나를 기쁘게 해준 그 방식까지도 오늘날까지 나에게 남아있다. 나는 영리해진 기분이었다. 서머스 선생님이 나의 부정적인 믿음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시험을 잘 본 후 느낀 강력한 감정 때문이었다. 서머스 선생님은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이벤트를 통해 내게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한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믿음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냈다. 단 사흘 만에 그것이 가능했다. 내가 영리하다는 새로운 믿음은 나의 평생의 학습 습관을 바꿔놓았다. 믿음은 부유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난함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당신이 스스로를 영리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도 옳은 것이다. 인생은 달콤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인생은 투쟁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또한 옳은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되는 사실이다. 생각. 사람들 중 5%는 생각을 하고 10%는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85%는 생각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말한다. 에디슨의 말이다. 나의 연구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에게 생각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습관을 추적하면서 명백해진 것은 생각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이다. 그래서 생각은 부유해지는 습관 중 하나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세상과 잠시 단절하고 혼자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아침마다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차로 출퇴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샤워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생각을 한다. 하지만 생각하는 시간은 아침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들은 보통 일어나자마자 조용한 장소를 찾아 생각에 잠긴다. 얼마나 오래 생각할까? 내 연구에서는 15분에서 30분이었다. 무엇을 생각할까?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한다.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생각한다. 날마다 혼자서 많은 것을 브레인스토밍하며 시간을 보낸다. 주제에 관해 생각하는 대로 떠올려 보는 것이다. 주로 생각하는 주제는 10가지를 꼽을 수 있다. 직업. 백만장자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고객 단골, 고용주에게 내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지? 부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은 뭐지? 아니, 내가 더 읽어야 할 책은 무엇인가? 너는 내가 하는 일이 좋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내 직업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나는 게으른가?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일은 뭐지? 내가 정말로 못하는 일은 뭐야? 내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한가? 재정.
내가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고 있나? 저축은 충분한가? 은퇴자금? 은퇴자금 얼마나 필요하지? 아이고, 우리의 대학 교육비는 충분한가? 도대체 내가 매월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는 거야? 예산을 만들어야 되나? 수정해야 되나? 난 투자를 잘하고 있나?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건 아니야? 가만, 생명보험은 충분한가? 자녀를 위해서 신탁금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가족. 나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 나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가만, 나는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우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가만,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엄한가? 올해 휴가를 떠날 수는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친구. 나는 친구가 많은가? 친구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 나는 왜 친구가 많지 않지? 더 많은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이 너무 많아서 사교 모임을 너무 안 나가는 거 아니야? 가만, 친구에게 내가 전화는 잘 하고 있나? 친구들과의 모임에는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해야 되나? 가만, 한동안 연락을 못한 친구가 있나? 그러고 보니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는가? 절개한 친구가 있다면 왜 그랬을까? 사업관계. 주요 고객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누군가와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 시간을 더 쏟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지? 그들은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들? 건강. 아이고, 나는 운동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나? 가만, 내가 살을 더 빼야 돼? 내가 과식하고 있나?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 비타민, 영양 보충제 이런 거 먹어야 된다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 받았나? 아니면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돼? 나는 지금 잘 자고 있는가? 나는 과음을 하는가? 나는 담배를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 꿈과 목표의 설정. 내 연구에서는 대부분 개인적, 경제적이거나 가족 및 직업과 관련된 꿈과 목표에 관련된다. 가령 은퇴 후 바닷가에 사는 것, 사업을 확장하는 것, 별장을 사는 것 등등이다. 문제점. 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대부분은 일과 가족에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일부는 장기적이고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과 관련이 있었다. 대부분 직업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자선활동.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선활동이 있나? 내가 몸담고 있는 종교기관이나 회사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내가 졸업한 학교를 위해서 글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기부를 좀 할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아니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런 것도 생각해도 된다. 행복. 나는 행복할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뭐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행복이란 뭐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날도 얼마든지 많다. 당신은 생각을 습관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압박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매일 생각을 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매일 생각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성공이라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매일 말이다. 네, 여러분. 사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조금씩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고 하루를 무심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톰 콜리의 습관이 답이다 내용들을 통해 제 자신을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좋은 습관, 나쁜 습관들을 평가해 보면서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좋은 습관 몇 가지 추가해보고 나쁜 습관 몇 가지 제거하면서 나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내용들은 사실 서론에 불과한 내용들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과 이번 기회에 습관을 바꿔보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21일 습관 바꾸기 프로그램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라고요.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 한 권이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는 여러분의 서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